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마야의 에디트 메뉴에 디플리케이트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메뉴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걸 가지고 모델링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디플리케이트를 한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에디트 메뉴를 설명하는 부분에요. 우선 디플리케이트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복사하는 명령어입니다. 단축키는 Ctrl D라는 단축키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 동일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복사할 일은 없겠지만 형태가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 형태 그대로를 복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땐 사용하게 되는 게 디플리케이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디플리케이트 스페셜과 디플리케이트 위드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리케이트 스페셜 컨트롤 시프트 D가 단축키고요. 옵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옵션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메뉴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지오메트리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가장 처음에 있고요. 카피 인스턴스. 우선 옵션을 초기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세팅을 하게 되면 이게 기본 초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먼저 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지오메트리 타입 카피와 인스턴스 방식이 있고요. 그룹 언더에 페어런트 월드 뉴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항목 세 가지씩의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카피 밑에 보게 되면 디플리케이트 인풋 그래프, 디플리케이트 인풋 커넥션, 인스턴스 리프 노드, 어사인 유니크 네임 투 칠드런 노드라고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볼 거 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부분도 있으니까 좀 직관적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관적인 거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넘버 오브 카피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난간을 한번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을요. 그러면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겠고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실린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정 간격으로 배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식한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수치값, 이 채널 박스에 있는 수치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9부터 그 위치에 딱 있다라고 하면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옮겨주고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디플리케이트 해서 또 동일한 값으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정 간격을 띄고 있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불편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디플리케이트 스페셜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디플리케이트 스페셜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처음에 있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트랜스레이트라고 한 항목이 있고요. 세 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게 X, 두 번째 게 Y, 세 번째 칸이 Z를 의미하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방향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브젝트에 빨강색, 그 다음에 초록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방향인데요. 빨간색이 X축, Y축이 초록색, 파란색이 Z축입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축을 살펴보게 되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이렇게 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X방향일 겁니다. 빨간색이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은 무슨 방향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플러스 X 방향이고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X 방향, X에 만약에 4 그리고 개수를 만약에 5개
하게 되면 4라고 하는 수치값을 x축으로 x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해서 5개의 오브젝트가 복사가 된다라고 하는 명령의 이런 의미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duplicate special, apply, close가 있는데요. close는 뭐 닫다라는 거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apply와 duplicate special의 차이는 apply를 하게 되면 이 명령어가 수행이 되고 이 창이 닫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명령어를 수행하고 이 창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이 명령어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apply를 이용해서 수행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pply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은 닫히지 않았죠. 그리고 오브젝트가 이렇게 4x축으로 4만큼 이동해서 5개가 복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더 명확한 그런 간격으로 이루어진 그런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게 되는 게 duplicate special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쪽 반대 방향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음수 값을 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4라고 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5개가 복사가 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ota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rotate는 말 그대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회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둥근 형태의 기둥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계단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하나 놓여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단이 여기는 이 원통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회전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회전은 어느 축으로 하느냐? 역시나 X, Y, Z를 잘 확인을 하고 회전하는 축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Y축으로 회전을 해야지 이렇게 돌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게 될 겁니다. 그래서 Y축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rotate Y에 예를 들어서 30 이렇게 30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를 복사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apply 하게 되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30도씩 도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원하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이 원통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회전을 해봤을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가운데에서부터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오브젝트의 중심축, 이제 피봇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부분인데요. 그 피봇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피봇을 조정해주는, 중심축을 조정해주는 게 뭐냐면 insert라고 하는 insert 키를 이용하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 이 조절자가 변경이 되게 되고요. 이걸 이동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의 중심축이라고 불리우는 피봇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통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또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탑뷰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정확하게 이 오브젝트의 원점 위치에 갈 수 있을 그런 조건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딱 맞춰서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더 정확하게 해줘야 좀 마음이 놓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스냅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스냅.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리드, 커브, 포인트, 스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냅 투 포인트, 스냅 투 커브, 스냅 투 프로젝션 센터, 스냅 투 뷰 플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만약에 이렇게 스냅 투 그리드라는 걸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 오브젝트는 이렇게 그리드에만 달라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원점 가운데다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스냅 포인트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있는 이 원점에다가 또 이동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도 되고요. 단축키로는 이 오브젝트, 이 스냅 투 그리드 이런 것들이 단축키가 있어요. 뭐냐면 X, C, V 이렇게 X가 스냅 투 그리드, C가 스냅 투 커브, V가 스냅 투 포인트 이 세 개의 단축키를 이용하면 누를 때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떼게 되면 비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원점을 X 누르고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리드가 이렇게 딱 붙어서 이동했다가 떼게 되면 비활성화 되니까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XCV라고 하는 걸 이용하던가 아니면 위에 있는 이 버튼을 활성화해서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의 원점의 위치를 바꿨다라고 하면 회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원점을 기준, 원통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피벗 스위치가 위로 올라가게 됐죠. 아까 전에 뭐 스냅 포인트를 이용해서 한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럴 땐 다시 인서트 키를 이용해서 이 매니플레이터를 피벗을 조정하는 걸로 바꾸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 뭐 큰 문제 없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도씩 이 원점 원통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조금 더 명령어들을 조정을 해줘야겠죠. 위쪽으로도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translate y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위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30도. 개수는 한 30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하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게 되는데 트랜스레이트 10이 너무 과했네요. 한 3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3도 가네요. 1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게 실린더를 조금 더 높여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실린더를 기준으로 이렇게 30도씩 돌아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형태의 모양을 이런 디플리케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케일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아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점 작아지게끔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맞춰주고요. 한 5개만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동하는 거는 Y축입니다. 그래서 Y의 값에다가 5 정도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동할 때마다 0.5 반 정도의 크기로 조정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일 0.5, 0.5, 0.5 1이라고 하는 거의 반은 0.5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 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뭔가 조금 이상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이 오브젝트하고 이 오브젝트의 이동은 0.5를 5만큼 이동하고 반으로 준 게 확실합니다. 3의 크기에서 이렇게 1.5가 됐죠. 그리고 이 다음 오브젝트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이 비율에 맞게끔 바뀌게 됩니다. 이동하는 양이 여기 오브젝트 마이너스 6.35에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 1.35가 됐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X축으로 5만큼 이동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4. 뭐가 돼야 되겠죠? 3. 뭐가 돼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선택해보게 되면 1.15 밖에 안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더 줄어들게 되고요. 더 줄어들게 되고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동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상한 거랑은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간의 일정한 간격을 띄고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얘가 동일하게 5만큼 이동하고 그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요.
비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 디플리케이트의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넘버 오브 카피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방식, 어떤 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인데요. 요거는 지금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필요하게 되면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밑에 보게 되면 뭐 애니메이션 키가 아니면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연결 구조가 같이 복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중간 부분만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Duplicate Special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밑에 보게 되면 Duplicate with Transform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Shift D가 단축 키고요. 이걸 한번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의 형태를 도미노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 오브젝트의 도미노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얘를 Shift D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D, Duplicate with Transform. 그리고 앞으로 이동을 하고 Shift D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이동한 만큼 복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살짝 회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요. Shift D를 누르게 되면 이동한 것과 회전한 것들이 동시에 적용돼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제 이동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이동한 만큼 또 돌아가게 되고요. 더 돌리게끔 하고 싶다, 이동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만약에 다른 오브젝트를 많이 선택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디플리케이트를 하고 이동했다, 그 Shift D를 누르게 되면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냥 다른 걸 클릭하게 되면 그 항목 값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주의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고 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꼭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뭐 초기화하는 방법 한번 클릭해주면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위에 있던 디플리케이트 스페셜과는 조금 다르게 또 쓸 수가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되게 됩니다. 이번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는 여기 이제 폴리곤에 관련된 메뉴들을 명령어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